27살이었어요. 27살이 20대 청년인데 이사비 관련해서 협의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바로 팔았죠. 그냥 사자마자 그냥 한 달 안에 바로 팔았던 것 같아요. 사고 팔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죠. 돈 없이도 1년 안에 1억을 벌 수 있다.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니까 1200만 원 남겨서 바로 두 번째 아파트에 입찰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 광양에 34평 아파트 1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수리를 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매각을 합니다. 7일 만에 매각해요. 이분은 이제 27살이었어요. 27살이 20대 청년인데 한번 딱 뜯더니 광양이 너무 좋다. 자기가 이거 꼭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더니 한번 듣고 낙찰을 했어요. 2억 760만 원에 이렇게 낙찰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께서는 빨리 이사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사비가 부담되잖아요. 뭐 지원해달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보내고 이사비 관련해서 협의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바로 팔았죠. 그냥 사자마자 그냥 한 달 안에 바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760에 받아서 그냥 바로 던졌죠. 2억 1,900만 원에. 그래갖고 뭐 세전 1,100 뭐 이래 났는데 실질적으로 한 7, 800 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연습 삼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차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각하자마자 또 바로 입찰 들어갑니다. 이분께서 이번에는 화성에 이렇게 1억 1,500에 이렇게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진행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젊기 때문에 혈기왕성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다 한다고 자재를 다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 셀프로 시공한 거예요. 이게 새 아파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자재비 400만 원 들였고 이분이 최근에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500만 원에 받아서 1억 4,300인가 이렇게 팔았어요. 매도 예상가가 1억 4,500이었는데 1억 4,300에 4개월? 5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 10월 달에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조금 얼어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사람들이 그 규제가 나오면은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게 잠깐 멈추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한 2천만 원 넘게 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한 6채를 사고 팔면서 1억을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사고 팔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죠. 돈 없이도 1년 안에 1억을 벌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대구 쪽부터 시작했습니다. 24년 11월 26일부터 저희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빈집인 걸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도가 바로 되죠. 그리고 동간거리가 되게 좋았어요. 청소 상태도 양호하고 어느 정도 깨끗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고 10일 만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이 이제 1억 2,700쯤에 받아서 보이죠? 1억 2,724만 원 이게 다 배당 받아가야 되는 숫자를 다 저희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억 4천만 원에 바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2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일단은 뭐 세전 수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다 계산하면은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하니까 1,200만 원 남겨서 바로 두 번째 아파트에 입찰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전라남도 광양에 34평 아파트를 입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억 3,790만 원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물건이 다 5번, 6번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를 이렇게 받아서 또 바로 명도를 합니다. 1억 3,790만 원에 받아서 바로 이것도 매각해요. 보면은 25년 4월 보이죠? 1억 6,500만 원에 매각을 해서 세전 수익이 2,700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또 이제 물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같은 아파트에 다른 호수 이렇게 해서 또 낙찰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요건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요것도 이제 매각을 해서 1,800 정도 수익을 저희가 챙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는 아까 전에 두 번째 아파트는 매각을 했으니까 또 바로 들어가야겠죠. 그 광주 아파트, 네, 사랑으로 부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4월 4일이었는데 이때가 좀 기억이 남습니다, 저한테는. 왜냐면 이때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도 좀 썰렁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거랑 다르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2억 1,600에 2억 1,650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한 두 분 정도 더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집이 빈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통해서 또 바로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은 아주 깨끗했어요, 이게. 네. 그리고 20일 만에 또 바로 매각하거든요. 2억 3,800에 이렇게 매각을 해서 여기도 세전 수익이 한 2,100만 원 이렇게 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금 재밌는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한 6월 달에 여기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 거예요. 5명하고 이제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2등하고 차이를 너무 많이 벌렸다. 6,400 썼잖아요. 네,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현장에 딱 가면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네, 아파트가 없어요. 현장에 집이 없어요. 그냥. 네, 이게 이제 24평형 104동 이런 1901호 이런 아파트였는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금 청산이 좋은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좋은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선택 중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현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재건축 조합하고 약간의 소송전이 뭐 걸려 있긴 하지만은 우리 집을 가져갔으면은 당연히 돈을 줘야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에 또 아파트를 바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10명 중에 저희가 이제 2억 400 정도의 낙찰을 받는데 보면 감정가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는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이나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현장을 보니까 좀 약간의 손볼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트지도 빼고 뭐 폐기물도 좀 버리고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수리를 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매각을 합니다. 10일 만에 매각해요. 2억 3,300에 매각해서 세전 한 2,700만 원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1년 만에 성과 난 게 아니고 9개월 만에 저희가 1억 746만 원 이렇게 세전 수익이 냈어요. 재건축 아파트도 한 채 있고요. 실질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서 1억 넘게 수익을 난 그런 사례입니다. 어느 정도 상관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워낙 현장을 많이 갔다 보니까 사실 그냥 눈 감아도 거기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하도 많이 보고 다녀서.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결정을 하고 우리 회원님들은 그게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거래가 좀 잘 되는 지역 아파트를 보죠. 우리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 보면 실거래가가 막 찍히잖아요. 실거래가들이 막 찍히고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하면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좀 거래가 듬성듬성하더라도 정말 절대가가 싸다, 너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죠. 절대 이런 데는 안 투자한다는 아파트는 실거래가 너무 큰 아파트겠죠. 그리고 좀 나홀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요, 저도. 완전히 안 사는 건 아니지만은, 매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피하는 거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데 딱 보면 거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 동짜리 이런 거. 그런 거는 저도 매입을 잘 안 합니다. 환경성이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단독주택에 살아도 나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고, 빌라에 살아도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고, 아파트에 살아도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합니다. 결론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아파트 투자를 지금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장에는 이 아파트 투자가 맞아요. 또 다른 장에 가면은 또 토지 투자가 맞고, 다른 장에 가면은 또 건물 투자가 맞고, 장세마다 좀 다른 거예요.
일단은 제가 강조를 조금 하는 게,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더라도 그 아파트에 우리가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에 전화 좀 해서 전화 임장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 전화 자체도 좀 꺼려진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수익이 작고, 그런 상황. 일단은 뭐 어디 들어봐도 다 듣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들어보시면 알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 아닌 이상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이제 강의를 몇 번 들어봐야 돼, 어디 가서. 그리고 저희한테 오시는 수강생들 중에 또 많으신 분들이 여러 강의들을 많이 듣고 마지막 선택지를 저희 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강의계의 마지막 종착지 같은 강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저희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는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한 가지 기술이 일환일 뿐이에요.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보는 시야에 대한 가치 분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뭔가 잘못 알고 계셔갖고 맨날 권리 분석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배우시다 보면은 자기도 자연스럽게 조금 눈이 떠지는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젊은 분들 좀 빨리 배우시더라고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감정평가가 이 부동산의 가격이 맞을까요? 라고 보면은, 감정평가도 이 부동산의 현장 시세하고 안 맞는 경우가 천지예요. 많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대로 보고 얼마에 매각되고 사람들이 얼마에 매입하고 싶어 하고 정확한 가격 기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도 좀 봐야 되고, 매수 매도 거래 자체가 사람들 심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중이 좀 경제가 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저는 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좀 말리는 편이거든요. 차라리 그 돈이면은 자산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오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저는 좀 강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조금 배우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경매를 만난 게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를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경매를 알게 되면은 경매를 알고 있는 전과 후가 너무 달라져, 내 인생이. 그래서 경매 공부는 좀 해보자, 우리가. 네,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하시면은 직장 안 갔대요. 그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직장, 물론 처음에는 입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우리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면은 막 처음부터 막 몇십억 부자 된다, 막 2년 안에 뭐 100억 부자 되지 않으면은 뭐 바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나올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다 헛소리라고, 이거. 네, 다 헛소리고 10년 꾸준히 하시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하기 싫어도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이 좀 쌓였다, 내가 직장 안 다녀도 일식주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수입이 조금만 나도 상관없잖아. 그냥 부동산으로 뭐 다가구주택 한 채라도 돌리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400만 원, 500만 원 내 생활비가 나오면은 나머지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조금 한 게 또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몰입력이 강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수익도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가 되는 거지. 저는 뭐 일확천금으로 뭐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 대 부자,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행정사가 우리가 부동산 경공매랑 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권리 분석이 멈춰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사실조사권 관련해 갖고는 행정사가 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 상정은 저희 행정사가 하는 업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공매를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눈과 실력을 좀 키워야겠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현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저한테 물어보면 다 알게 되지만은 행정사가 가치 분석을 정확히 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기존에 이제 대부분 하시는 일이 실거래 방식으로 예전 거를 이렇게 감평을 해놔요. 우리 경매는 1년 뒤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감정평가하고 1년 뒤에 진행되는데 그 감정평가가 맞지 않죠. 시장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 행정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달라지겠죠.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제가 이렇게 현업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막 강의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잘 볼 줄 모르시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험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되신 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개인들이 선별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좋은 채널을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꾸준히 봐왔는데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커지는 그런, 네, 되시길 바랍니다. 네.